선무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육선생님 김태민입니다. 자, 오늘은 배드민턴 2론 마지막 수업이고요. 수업 내용은 배드민턴의 규칙, 경기 중에 지켜야 할 에티켓,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드민턴 규칙을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정말 많은 상황,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에 대한 규칙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규칙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기의 진행 순서에 맞춰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규칙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서비스 규칙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 돌아와서 등교 개학을 하고 난 이후에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이 규칙을 한번 들은 이후에 경기를 실제로 해봐야, 그래서 경기의 규칙을 적용시켜 봐야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 들었으니까 진짜 완벽하게 다 내가 규칙을 이해를 해버리겠어 라는 욕심은 조금 내려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배드민턴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를 시작하면 서비스를 어느 팀에서 먼저 할 건지에 대해서 정해야겠죠. 이건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의 킥오프 전 동전 던지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심판이 셔틀콕을 들고 네트 위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셔틀콕을 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방향은 상관없고, 떨어지는 방향은 심판이 이쪽으로 떨어뜨리면 심판이 의도한 방향으로 셔틀콕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고요.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져서 쓰러졌을 때 조금이라도 어느 팀을 가리키면서 쓰러졌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어느 팀이 먼저 할지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셔틀콕을 화살표라고 가정하고, 셔틀콕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셔틀콕이 A팀, B팀 경기를 하는데 B팀을 조금 더 가리키고 있다. 그럼 B팀이 먼저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다음으로 배드민턴 경기는 21점 경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20대 20 상황이 되면 듀스라는 경기 규칙이 적용이 되고, 듀스가 적용됐을 때는 한 팀이 2점을 앞서거나 또는 한 팀이 30점에 먼저 도달하면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팀과 B팀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A팀과 B팀이 경기를 하다가 20대 20이 됐어요. 그럼 듀스가 적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또 비슷한 실력 차이 때문에 1점씩 주고받다가 어느 한순간에 A팀이 2점을 연속 득점을 하면서 25대 23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A팀이 B팀보다 2점을 앞선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A팀이 경기를 이기게 됩니다. 또는 비슷하게 기량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에 29대 29까지 접전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 점씩 주고받아서. 자, 그렇게 됐을 때 29대 29는 듀스 상황이 아니에요. 매치 포인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팀이 1점만 더 따서 30대 29가 되면 30이 된 팀이 그 즉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해야 되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성립하면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자, 다음으로 경기 중에 셔틀콕이 라인 위에 떨어지면 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셔틀콕의 콕 부분이 콕 부분보다 라인이 더 두껍습니다. 라인의 두께가 4cm입니다. 근데 경기를 하다가 셔틀콕이 라인 위에 떨어졌다. 그 말은 라인을 맞췄다는 말이에요. 라인을 맞췄다. 그러면 이건 인일까 아웃일까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라인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인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말을 재해석을 하면 라인을 4cm만큼 두껍게 그어놓은 이유가 심판이 보고 경기를 진행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cm 두께로 라인을 그어놨을 뿐, 경기에 실제로 적용되는 라인은 그 4cm 라인 두께의 라인 중에 바깥쪽 모서리만 라인으로 경기 규칙에는 적용시킨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라인에 떨어졌을 때 선생님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물어보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인입니다. 자, 다음 배드민턴 서비스 규칙입니다. 서비스 규칙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했듯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원래 어려운 거구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또는 질문글 달아봐야지 라고 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와줄 수는 있으나 선생님 생각에 실제 경기에 적용을 시켜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서비스 규칙 첫 번째. 서비스를 할 때는 라켓을 쥐고 있는 손보다 라켓의 헤드를 낮게 하고 허리 아래에서 셔틀콕을 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라켓을 쥐고 있는 손보다 라켓 헤드가 낮게 위치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야 하고 또 하나 더 허리 라인보다 셔틀콕을 가격하는 그 포인트가 더 낮게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서비스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식 경기와 복식 경기에서의 서비스 구역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구역은 서비스를 치는 위치가 아니라 서비스를 넣어야 하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단식 경기일 때는 숏 서비스 라인, 센터 라인, 롱 서비스 라인인 단식 경기에서의 롱 서비스 라인이죠. 그리고 단식 경기에서의 사이드 라인을 이은 네모 안에 서비스를 넣어야 서비스가 인정이 되고요. 복식 경기일 때는 숏 서비스 라인, 센터 라인, 그리고 복식 경기에서의 롱 서비스 라인, 그리고 복식 경기에서의 사이드 라인을 잇는 네모 안에 콕을 떨어뜨려야 서비스가 인정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서비스 위치의 대각선으로 한다. 손가락을 잠깐만 놔주세요. 자, 서비스 위치의 대각선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 중 본인이 소속된 팀의 점수가 홀수일 때는 왼쪽 코트에서 서비스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지금 단식 복식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사각형으로 표시가 됐고요. 자, 여기서 서비스할 때는 요 네모 안에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 서비스할 때는 요 네모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쉬운데, 자, 이제는 요 짝수 서비스 라인,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거 보지 말고 홀수일 때의 서비스 라인만 봅니다. 이 여기서의 홀수는 우리 팀 점수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팀 점수가 홀수일 때 서비스는 왼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쌤이 왜 여기는 보지 마세요 라고 했냐면 홀수는 왼쪽, 짝수는 오른쪽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외우고 있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짝수는 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경기의 시작은 몇 대 몇에서 경기를 시작하죠? 그렇죠. 0 대 0에서 경기를 시작하겠죠. 자, 0은 수학적으로 홀수도 짝수도 아닌 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도 수학을 못하진 않아서. 네. 그래서 0은 홀수도 짝수도 아닌 수이지만 이건 수학적인 해석이고요. 체육에서는 0을 짝수로 간주해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0을 짝수라고 간주합니다. 홀수의 전인수기 때문에. 그래서 0을 짝수로 간주했을 때 경기의 시작은 오른쪽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 팀 점수 짝수, 자 이쪽 그러면 상대팀도 짝수에서 시작하니까 여기겠네요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팀의 점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상대팀은 경기장을 바라본 오른쪽은 이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되고 우리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쪽 0점을 포함한 짝수일 때는 오른쪽에서 한다는 거, 홀수일 때는 왼쪽에서 한다는 거. 두 가지 중에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게 이해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서비스를 하는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팀원이 서비스를 해서 우리 팀원이 득점을 한 경우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아까 전에 이 코트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
노란색 네모화 화살표는 생각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코트만 활용하겠습니다. 자, 0대0 상황에서 여기서 서비스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A 선수와 B 선수가 있는데 B 선수가 먼저 서비스를 했어요. 서비스를 했는데 이 팀이 이겼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1대0이 되죠. 우리 팀이 1점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팀 점수가 홀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 팀원이 서비스를 해서 우리 팀이 득점을 하면 서비스하는 위치를 바꿔요. 자, B가 서비스를 해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홀수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서비스권 넘어갔는데 자리도 바뀌어요. 그러면 B가 계속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서비스를 해서 우리 팀이 계속 이긴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리만 바꾸면서 계속 내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학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다 경기에 5점짜리가 됐든 10점짜리가 됐든 짧은 약식 경기를 만들어서 경기를 하면서 이해를 도와줄 테니까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배드민턴에서의 에티켓입니다. 경기 시작 전후에 심판, 동료, 상대 선수에게 반드시 인사를 하세요. 이거는 배드민턴에서의 에티켓이라기보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상대방한테는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긴 한데 아직 경기 시작 전이고 경기가 끝난 후이기 때문에 전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결과에 승복하고 인정을 하는 자세 또는 내가 이겼지만 너도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에 맞거든요. 그래서 꼭 인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경기 중에 점수와 관계없이 네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경기 중 뿐만이 아니라 경기와 관계없는 시간에도 절대로 네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팀원이 친 셔틀콕이 네트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면 우리 팀원이 주워서 상대 선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원이 스매시를 강하게 쳤어. 네트 맞고 네트 아래 떨어지면 상대 팀도 우리 팀도 멀리 있는 상황이 됩니다. 셔틀콕과의 거리가 멀리 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떨어뜨린 게 우리 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 중에 가까이 있는 팀원이 주워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점수를 땄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야 하는 상대 팀원에게 셔틀콕을 넘겨주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그리고 네트 아래에 셔틀콕이 떨어진 게 아니라 상대 팀이 스매시를 해서 우리 팀 코트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한 상황이지만 우리 팀이 실점을 한 거죠. 우리 팀이 점수를 준 상황이지만 콕은 우리 팀 코트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팀원이 주어서 상대 팀원에게 넘겨주는 게 예의에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상황에서 셔틀콕을 상대 선수에게 넘겨줄 때는 상대 선수가 받기 쉽게 네트 위로 쳐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거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르니까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 아래로 이렇게 셔틀콕을 던져준다거나 손에서 손으로 건네준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 위로 가볍게 라켓으로 톡 쳐서 받기 좋게 넘겨주는 게 예의에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수칙. 자, 안전수칙은 첫 번째, 스윙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윙을 할 때는 셔틀콕에 집중을 하고 있지, 옆 또는 뒤를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누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윙을 할 텐데 그 사람 뒤에 있다가 라켓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라켓을 휘두른 높이가 얼굴 높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켓에 맞는 경우에는 얼굴 또는 팔, 어깨 쪽을 맞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얼굴 쪽 부상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스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가지 않습니다. 특히 뒤편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야 밖이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스윙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다. 요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해서 여유가 생기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견줄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잘 살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까운 곳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스트로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선수가 가까운 거리에서 스윙을 하면 우선 얼굴을 보호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추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배드민턴도 구기 종목이라고 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기 종목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세계적으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빠른 순간 속도의 공을 가진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이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졌을 때 정말 구속이 빠른 선수들은 150, 60km까지 나긴 하는데 굉장히 빠르죠. 근데 야구와 배드민턴의 차이는 야구는 그 150km 정도의 속도가 포수가 공을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부분인데 배드민턴은 셔틀콕의 모양 특성상 공기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순간 속도는 굉장히 빠른 반면 상대 선수가 받아치는 그 거리까지 날아오기까지의 공기 저항 때문에 감속이 많기 때문에 그 속도를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선수 기준에 세계적으로 모든 선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수 기준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한 선수가 426km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26km라고 하면 비행기 이륙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얼굴을 맞으면 실제로 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고요. 눈이나 코 여기 광대뼈가 있는 볼 쪽에 맞으면 뼈가 함몰되는 사고까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까운 사람한테 치는 행위나 가까이에서 사람이 혹시나 스윙을 한다 그러면 얼굴을 먼저 보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본인이 혹시 검색해 보고 싶다, 영상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배드민턴 셔틀콕 속도라고 검색을 해보거나 예전에 우리나라 예능 프로에서 수박을 배드민턴 셔틀콕으로 격파하는 장면도 찍혔으니까 그런 부분들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 중이나 연습 중에도 날아오는 셔틀콕에 집중하고 절대로 한눈 팔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배드민턴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마디 하자면 지식 없이 운동하면 재미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런 놀이에 불과한 운동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재미있는 운동을 하는 선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들의 시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수업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